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김사카 편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5화에서는 화순 적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무등산이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강이 모래 위로 흐른다는 그 통쾌한 반어법, 그리고 이름도 없는 방랑객을 시 한 편으로 알아봐준 정씨집안과의 인연까지. 오늘도 화순 땅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지난화엔 좀 철학적이었잖아요. 오늘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웃음이 나오는 화예요. 삿갓이 이 화순 땅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또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예요? 삿갓한테는 특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게 말하는 기술이에요. 욕인지 칭찬인지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칭찬인데 한자 도금을 그대로 읽으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돌 삿갓은 아주 즐겼어요. 오늘 그 기술을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왜 이 사람을 언어의 마법사라고 부르는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삿갓이 화순 적벽 쪽으로 이동하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근처 서당에 들렀어요. 하룻밤 묵으려고요. 서당이 또 나오네요. 삿갓이 서당을 참 많이 찾아다녔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삿갓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 서당, 아니면 주막 정도였거든요. 주막은 돈이 필요하고 절은 스님들이 썩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당은 글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대접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당을 즐겨 찾은 거군요. 근데 꼭 환영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육화의 서당 욕설시에서 봤듯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날 삿갓이 들른 서당은 어땠냐면 학동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리를 내며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어요. 삿갓이 그 모습을 문가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을 거예요. 칭찬을 해줬겠네요. 그렇죠. 삿갓이 흡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한자로 먼저 보면요. 자지는 만지, 보지는 조지. 스스로 알려고 하면 늦게 깨우치고 남의 도움을 받으면 빨리 깨우친다. 학문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아주 진지하고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도금으로만 읽으면 도금으로만 읽으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자지, 만지, 보지, 조지. 이게 지금도 일상에서 쓰는 말들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요. 서당 학동들이랑 훈장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발끈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삿갓이 태연하게 한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소? 스스로 자, 알지. 도울보, 알지.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고 하지 않았소. 이게 어디가 잘못됐소?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펼쳐놓으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근데 귀로 들으면 완전히 다른 소리거든요. 항의할 수도 없어요. 욕이라고 따지면 이게 어째서 욕이냐? 내 한자를 봐라. 당신들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항의하는 쪽이 이상해지는 구조네요. 바로 그게 이 기법의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욕했다고 따지면 삿갓이 어디가 욕이냐며 한자를 내밀면 그만이에요. 완벽한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이미 다 들은 거예요. 그 사이 삿갓은 유유히 걸어나가는 거고요. 이거 기법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걸 동음이 활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자 뜻으로 읽으면 멀쩡한 말,
한자 도금을 한국어로 읽으면 전혀 다른 말. 두 언어가 같은 소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요. 이거 육화에서 했던 욕설모 서당이랑 어떻게 달라요? 거기서도 서당내조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구조가 달라요. 육화 욕설모서당은 한자 도금을 소리 그대로 읽을 때 욕이 들리는 방식이었어요. 서당내조지, 생도 재미십, 선생내불알. 읽는 것 자체가 욕인 거예요. 그럼 오늘 자지만지는요? 오늘 건 방향이 반대예요. 한자 뜻으로 읽으면 훌륭한 가르침이고 도금을 한국어로 연결하면 상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육화는 읽는 방식 자체가 욕이었고 오늘 건 읽으면 칭찬인데 들으면 욕이에요. 공격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 차이를 사카시 의식하고 설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서당에서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기법은 다른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카시의 다양함이에요. 한 가지 방식을 쓰고 나면 다음번엔 다시 새로운 각도로 뒤집어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대담해요. 첫 번째가 서당 학동들한테 한 장난이라면 두 번째는 검은고를 연주하는 젊은 여인에게 사카시 시를 지어 바친 이야기예요. 어머, 이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카시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19살쯤 된 젊은 여인이 검은고를 아주 능숙하게 연주하는 걸 봤어요. 박자도 정확하고 가락도 유려하고 어지간히 배운 솜씨가 아닌 거예요. 사카시 그 자리에서 시를 한 편 지어 바쳤어요. 칭찬시인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요. 한번 들어볼게요. 2년 19령 내조지 슬금 속속 팍고저 물란 보지음 그대의 나이 19에 일찍이도 검은고를 탈 줄 알고 박자와 고저 장단을 말리도 알아서 어려운 악보와 음을 깨쳤구나. 완벽한 칭찬인데요? 그렇죠. 검은고 솜씨를 극찬한 시예요. 젊은 나이에 악기를 이렇게 잘 탄다니 라는 감탄이 담긴 거죠. 근데 이걸 한자 뜻 말고 도금만 한 줄씩 소리내어 읽어보면요. 2년 19령 내조지 슬금 속속 박고저 물란 보지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네요. 첫 줄부터 이미 심상치 않죠. 2년 19령만 해도 2년의 19 구멍으로 들릴 수 있고 내조지 슬금은 더 적나라하게 들리고 속속 박고저의 물란 보지음까지 도금을 한 줄씩 따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의 문장이 나타나요. 이걸 받아든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칭찬시인 줄 알고 기뻐했다가 도금을 하나씩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빨개졌겠죠. 그런데 항의를 하려고 해도 한자를 보면 완벽한 칭찬이잖아요. 이게 어디가 잘못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역광광이네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인 만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받아쳤어요? 사카시 이 시를 내밀었을 때 여인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로 받아쳤다고 해요. 개변 양류 부루장 후원 확률 불봉탁 개울가의 버드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길게 자라고 뒷마당의 노란 밤은 벌이 쏘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진다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연의 이치를 읊은 평화로운 시예요. 비가 안 와도 버드나무는 자라고 벌이 안 쏘아도 밤송이는 저절로 벌어진다. 아름다운 자연시처럼 읽히죠. 그런데 삿갓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 이 여인이 그 말에 어떻게 받아친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자라고
벌이 안 쏘아도 벌어진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방송이니까요. 중요한 건 삿갓이 이 두 줄을 읽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쳐놓은 함정에 상대방이 더 우아하게, 더 멋있게 되받아친 거니까요. 삿갓의 공격은 모골적이었는데 여인의 반격은 자연의 이미지를 빌려서 훨씬 품위 있게 맞받아쳤어요. 삿갓이 진 거잖아요. 완벽하게 줬죠. 삿갓이 이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시로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이름 모를 여인 앞에서는 오히려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 여인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 어느 마을의 평범한 여인인데 삿갓의 도발을 받아서 더 기막힌 방식으로 응수했어요. 그 순간 삿갓도 속으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이 사람, 나랑 같은 사람이다 하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어를 무기로 쓸 줄 안다는 거죠. 그것도 상대방보다 더 세련되게. 삿갓의 시는 노골적으로 도발했는데 여인의 시는 자연을 빌려 품위 있게 쐐기를 박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에요. 삿갓이 그걸 못 알아봤을 리 없죠. 그러면 오히려 존경했겠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삿갓은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산화시 배틀에서 상대 선비에게 졌을 때도 그랬고 12화 평양기생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요. 자기보다 잘하면 인정하는 거, 그것도 삿갓다운 태도였어요. 오늘 두 이야기를 같이 놓고 보면 묘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첫 번째는 삿갓이 완전히 이겼잖아요. 학동들이 항의하려 해도 한자를 내밀면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삿갓이 졌어요. 여인한테 한 방 제대로 얻어맞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오늘 두 이야기의 진짜 대비예요. 같은 기법을 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삿갓이 완승이고 두 번째는 삿갓이 완패예요. 근데 이상하게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삿갓이 지는 이야기가요. 그렇죠. 삿갓이 도발했을 때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그냥 유쾌한 장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인처럼 더 멋있게 받아치면 그 순간 삿갓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입체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두 이야기가 삿갓의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네요. 이기는 삿갓과 지는 삿갓. 그리고 둘 다 삿갓다운 거예요. 이길 때는 통쾌하게 이기고 질 때는 웃으면서 지는. 그 사람의 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기법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예요. 배고프고 외로운데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 앞에서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오늘 이야기들이 다 웃기면서도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삿갓의 시에는 항상 삿갓이 있어요. 골려먹고 싶은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처럼 아주 가끔 기꺼이 지고 싶은 마음까지. 다음 화에서는 삿갓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요. 같은 화순 땅에서. 이번엔 웃음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물음 하나를 던지는 삿갓이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시시비비. 삿갓이 이걸 시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다음 화가 기대되실 거예요. 시시비비를 시로요? 어떻게 풀어요? 그건 다음 화에서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